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들준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유혈과 불화의 가슴 아픈 비극을 산생시키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 세계의 실상입니다.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겁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으키면 안 된다. 김정은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김정은은 이걸 봤잖아요. 이란을 미국이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이런 그 안 좋은 별명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막 허풍 뻥만 날리다가 네. 나중에 흐지부지가 된다. Trump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해가지고 chicken out이 꽁무니 빼다거든요. 영어로 치킨이 겁쟁이니까. 요 치킨! 그럼 여기에거든요. 아, 그러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always chickens out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TAC 오니까 타코다. 트럼프는.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트럼프가 저렇게 무슨 뭐 이란 응징하겠다 뭐 해도 또 치킨 아웃 하겠지 했는데 웬걸 전 세계 예측을 뒤집어 엎고 벙커버스터를 진짜 날려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뻑뻑뻑뻑뻑 치킨이 아니에요. 김정은은 야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구나 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어 진짜. 아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거예요. 6월 19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북한 정리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6월 19일에 입장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북한 정리된 입장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미국과 서방의 지지 후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인 게 드러난 거다. 세계 평화와 안전 파괴의 주범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6월 23일 북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비난하는 보도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며 국제사회 차원의 이제 규탄을 주장했는데 이게 공개를 하면서 이란은 우리의 뭐 혁명적 동지다 이런 게 아니라 금요적인 그냥 누구 시켜서 띡 입장 내고 만 거예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원론적인 입장 안 낼 수 없으니까. 원론적인 발표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란이 삐질까봐 그냥 쓱 했죠. 북한은 반미 연대 차원에서 네. 항상 이란에 대한 지지 연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눈여겨본 것은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 나올 때 기본은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네. 근데 이 지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리아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 2024년 12월에 시리아 반군이 쭉 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대변인 대답을 발표를 했고 그게 시리아 정권을 자기네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지지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불구하고 이번에 하지 않았다는 안 것은 했다. 아마도 시리아의 교훈을 보면서 자기네가 먼저 잽싸게 자기 지지 입장 표명을 했다가 아시아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망명했거든요, 러시아로. 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자기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시리아하고 수교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관계를 좀 관망해보자. 이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김정은만큼은 저 상황을 1인칭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북한의 핵시설, 심지어는 이제 이란의 주요 군사 그 요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저 드론 폭격에 서 죽는 걸 보면서 예. 자신의 안위부터 북한의 어떤 주요 핵시설 이런 것들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미국이 트럼프가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벙커버스터를 썼구나 하는 게 실질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실제 김정은이 이걸 느낀 적이 있어요. 3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B-2가 한국 한반도로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GBU-57 슈퍼 벙커버스터가 2013년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바로 그 2013년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벙커버스터로 만약에 김정은이 때리면 그냥 바로 아웃.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정은이 막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가지고 와서 하면서 허풍스럽게 뭐 미국 본토 타격계 하면서 뒤에 세워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냐면 김정은이가 정말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구나. 당시에 능력도 없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하면서 뒤에 허세로 그림을 지도를 펼쳐놓을 만큼 공포를 느꼈는데 바로 그 무기를 이번에 써서
자, 어쨌거나 성과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만큼 성과 나왔을지 아마 김정은은 이란한테 곧바로 연락해가지고서 야, 너희 그래서 얼만큼 깨졌냐? 몇 미터까지. 그 안에서 얼마 실제로 정말로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파악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아까 이란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저 100% 동의하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하나가 더 있다고 보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이란하고 달라. 우리는 이란은 쟤들은 뭐 개발하고 뭐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맞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싸놓고 여기저기 해놓고 야 무슨 뭐 니네 나탄즈 무슨 뭐 포르도 뭐 이스파한 뭐 여기만 공격하면 되지. 야 우린 이거 공격하려면은 20개 넘는 지역이야. 핵 농축 시설만 해도 우리가 8개 이상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우리 핵 많아. 너희 덤비면 우리도 정말 없어. 이거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 네. 아마 올 하반기가 그 노력이 집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8차 당대 결과 해가지고 이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성과 전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일정이 좀 사실 뒤로 많이 밀렸어요. 우크라이나전 참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되게 압축적으로 네. 7, 8, 9월 요 시기 때 쫙 몰아서 도발의 세트를 다 보여주고 우리 다 완성했다를 보여줘야 자연스럽게 9차 당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긴장하고 있지만 또 안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밤중 망치를 뭐 몇 개나 때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트럼프의 미국이라고 하지만 벌써 한 번 썼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다른데 그걸 또 한 번 한다? 그걸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1,600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이라든지 보복의 가능성이 적지만 북한하고 남한은 접경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인질로 그리고 한국민들을 인질로 삼을 수가 있죠.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테고 양호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완성했거든요. 투발 수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란하고는 다르고 또 아까 이제 특강을 하셨지만 이란하고 미국은 원수지간으로 30몇 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군사행동도 결정을 할 이유가 있지만 북한하고 그 트럼프의 미국은 러브레터를 지금 몇 통이나 만나고 받았잖아요. 접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외교를 먼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이게 나오는 데서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란을 지금 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시간이 온 것이죠. 북한을 대할 때. 근데 사실 북한에는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풀뿌리를 캐먹더라도 핵은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비유법이 아니라 풀뿌리가 진짜 풀뿌리를 캐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풀뿌리도 캐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랑 이란이랑 핵을 그냥 포기하면 다 잘 사는데 왜 포기 안 해요? 자, 북한과 이란을 비교해 보시면 특히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항상 이란 문제를 얘기할 때 꼭 북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한이 이란이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란은 북한처럼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미국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사담 후세인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사담 후세인은 원래 핵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1981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핵시설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다피 보십시오. 가다피. 핵 포기했는데 결국 나토가 유럽 서방 세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북한처럼 됐었어야 됐는데 좀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됐는데 만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감에 빠져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핵무기는 그러니까 핵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만능의 보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제 1993년 1월에 북한이 NPT, 그러니까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핵 문제가 부상이 됐는데
국제사회가 이제 뭐 외교적 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제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핵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북한이 얼마나 핵 보유에 대한 갈망이 컸는가.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안보를 위해서는 자기 체제 수호하기 위해서는 뭐 부득불 핵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래식 무기도 한국과 따라 못 쏘니까 이제는 핵에 올인하자. 그래서 핵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일관 교수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진짜 유혈 사태라고 막 시위가 북한에 달았을 때 네. 팔라비 다시 와라라는 시위가 구호가 있었어요. 네. 진짜 원하는 겁니까? 네, 실제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네, 이 지금 부르고 있는 미국에 있는 팔레비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란 내에 있는 개혁파 아닌 사람 다 지금 가택연금이나 뭐 이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현 상황에서 구심점이 없습니다. 야권 지도자가 없어요. 누군가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착으로 미국에 있는 팔레비 아저씨가 좀 와서 우리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요. 이란 반정부 시위들이 트럼프를 아주 지금 높이 사고 있어요. 미국의 개입을 원하는 거죠. 네, 이 정권을 좀 때려달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네.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야 팔라비 왕조 니네 아버지 니네 조상들이 한 걸 왜 몰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란 국민들과 특히 젊은 층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망명에 있는 팔라비가 하나의 어떤 해방하는 메시아로서 이란을 좀 바꿔주길 바라는 심정이 박한 거죠. 자, 진중호 교수님. 예. 트럼프는 그러면 도와줍니까? 트럼프는 적어도 입으로는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어쨌든 그것을 가혹하게 진압하는 이란 정권을 갖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란이 평화적 시위대를 잔혹하게 살해한다면 미국은 그들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말을 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 정권에서는 굉장히 겁을 먹었겠죠.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나온 뉴스가 바로 뭐냐면은 하메네이가 러시아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맞아요. 뉴스 있었어요. 네. 어딘가. 그러니까 정부군이 그 시위를 진압하는데 실패했거나 또는 정부군 내에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탈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가족들, 친지들 몇 명 뿌려가지고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보도가 바로 그 즈음에 나옵니다. 네, 선배님,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 뭐냐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무슨 정당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유세 운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아니고 이 사람 신학자였다가 이제 89년에 종교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도 한 2000년대까지는 열심히 대학교 생활하고 학술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고향이 이란 코앞에 있는 도시고 저는 시아파는 아니지만 제 고향에 시아파가 많고 하메네이나 똘마니들 통해서 우리한테 흘러온 소리가 뭐냐면 이제 시아파 교리에 따지자면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구세주 같은 사람 나올 거잖아요. 그 구세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호라산이라는 사람이래요. 시아파 교리에 따르자면. 근데 호라산이는 호라산 출신이라는 말인데 하메네이도 호라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그 구세주가 오기 전에 구세주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급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그리고 이 알고리즘적으로 오히려 미국이 죽이러 오면 그래 싸죽여라 이럴 사람이에요. 저는 하메네이가 자신의 어떤 정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미 많이 변질된 지가 20년 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메네이가 실제 다른 곳으로 대표할 계획을 세워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의 말이 그냥 공언이 아니었어요. 지난 1월 23일 미 해군이 일단 에이브람 링컨 함을
보냅니다. 이거 니미츠급의 핵 추진 항모예요. 굉장히 뭐? 센 전력이에요. 거기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 3척도 같이 아라비아 해에 배치를 해버립니다. 이란 코어 앞이에요. 앞바다에 떡하니 배치한 거죠.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 앞바다로 이제 군사를 보낸 건 이란 내의 반정부 시위에 이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 군사적인 압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메네이 정권을 굴복시키려는 거죠. 아니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서운가? 군사기지 하나가 움직이는 거. 이게 일국의 공군력에 막 묻죠. 그 정도면. 이거 너무 신기하죠. I've made the statement very strongly that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البته این را هم آمریکایی‌ها بدونن که اگر این دفعه جنگی را بندازن این جنگ منطقه‌ای Couple of days, and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아 그렇지. 미국은 뭔가 또 카드가 있어야지 이익이 있어야 또 들어가죠. 핵 협상, 핵 포기. 우려했던 화약고가 결국 터졌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We're going to destroy their missiles and raise their missile industry to the ground. It's a very simple message.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The lives of courageous American heroes may be lost and we may have casualties. That often happens in war. But we're doing this not for now, we're doing this for the future. 이게 오만이 중재해가지고 지금 이 협상을 하는데요. 오만이요? 네, 오만이 이제 중재해가지고 미국하고 이란 협상을 중재를 하는데, 근데 거기 아까 보면은 그 협상하는 영상에 보면 해군 제독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요. 이게 브래드 쿠퍼 중부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을 미국 측에서 일부러 정복을 입혀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이 브래드 쿠퍼가 누구냐면 중부군 사령관이 이 에이브럼 링컨 함하고 그 전력을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가 명령하면 바로 이란을 때릴 수 있는 인물인데 거기를 외교 협상을 한다는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협상이 아니라 거의 트럼프가 이란이 하여간 뭘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응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 웃긴 거 뭐냐면 협상단에서 안 만났어요 사실은. 이란 애들이 이 방에 있고 미국 애들이 이 방에 있고 어마어마한 외교부에 있는 직원들이 야 미국이 그렇게 말했대. 아 그래? 이란이 그렇게 말했대. 직접 안 만나요. 중재를 하는데 거기서 기싸움을 한 거예요. 예, 안 만나요. 아니 진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정말 살벌한데요. 네. 아니 그 궁금한 게 이 미국이 그 이란에 보낸 그 링컨 항모 그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모 보통 우리 전단 얘기하면 바다 위에 공군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에 이제 뭐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보통 함재기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익 항공기하고 헬기 다 합치면은 한 80에서 90대 정도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최첨단 전투기가 한 40여 대 정도 있고. 자, 어쨌거나 저거 10만 톤 넘는 우리 슈퍼케이라고 부르는 정말 큰 배예요. 왜 도시라고 부르냐면 저게요 안에 사람이
한 5천에서 6천 명 타고 뭐라고요? 5천 명에서 5천에서 6천 명 타고 있어요. 2천 명이 아니라 2천 명이 배를 운용하고 나머지 3천 명이 저 전투기들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무슨 뭐 방송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도시가 날아다니죠. 5천 명이 저기서 먹고 자고 계속 하는 그렇죠. 몇 달을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저게 뜨면 이란이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란이 사실은 이제 이란 공군력 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전투기들이 되게 낡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계속 지금 그 팔라베 왕조 얘기했잖아요. 그때 미국하고 친할 때 미국이 막 줬어요. 뭐 F 팬텀도 주고 F5 전투기도 주고, 그리고 미국이 절대 해외에 안 팔던 F14까지 팔았어요. 이란에? 이란에. 그게 관계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저게 되겠어요, 정비가. 미국이 부품 안 주죠. 그렇죠. 부품 안 주면은 못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동유저랑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있던 부품 빼가지고 저기에 돌려막고 하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카센터. 자꾸 이제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 공습 때 거의 다 박살이 났습니다. 전투기를 보통 우리 제공권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군이. 전투기가 없어.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이제 대공 미사일로 막는 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러시아한테 막 이제 얘기하고 저거 해서 뭐 S-400 같은 그런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받아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공습 때 다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전력이 없는데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거의 사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앞에서 딱 들이밀고 있으면 이게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란의 반격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란에 아무것도, 물론 방공망은 없습니다. 방공망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지하에서 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고 1,500에서 2,0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네. 자, 문제는 중동 지역에 많은 미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1만 명 정도 다 있습니다. 5만 명이요? 네, 5만 명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미군들을 다 어떻게 지금 보호를 하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막장으로 쏴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지금 지역 전쟁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고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략 자산 계속 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많이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아직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달 말까지 더 들어오면 완벽하게 갖춰진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이러면 자칫 내부의 어떤 시위와 이 혼란 상황이 이제 국제적인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왜? 돈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전쟁은 없었어요. 마두로도 한 명만 콕 집어 나온 거잖아요. 일단 말은 되게 세요. 일단 그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엔 중동 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각오해라.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하메네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협상을 제안을 해. 나와라. 미국의 중동 특사와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제 튀르키예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핵 협상 가능성 논의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일단은 현재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전쟁이라기보단 협상 카드를 먼저 쓰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뭐 꼬리를 내린 것까지는 아닌데 좀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제 상징적인 게 에르판 솔타니를 건들지 않은 거예요. 에르판 솔타니라는 친구가 26살의 청년인데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뭐 거의 직결처형식으로 하는데 법원에서 교수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인데 트럼프가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이 청년을 손대면은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러던 하메네이가 이거를 이제 보류를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보면 가까이는 뭐 우리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당하는 걸 본 것도 있지만 작년 6월에 센 거 한 번 이란이 맞았잖아요. 이란의 핵시설 포르도나 이런 데 세 개 지역에 완전히 정밀 타격해가지고 그냥 구멍을 뽕뽕뽕 내버렸죠. 맞아요.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정부가 교수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형을 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그걸 탁 건 거예요. 죽여봐. 우리 군사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석방까지 했어요, 결국에. 석방까지 했어요. 하메네이가 말은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맞서서 이란 편 들어서 중동 전쟁 벌일 중동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대주세요. 예멘, 대변. 없어요. 없어요. 후티 반군도 작살났고요. 헤즈볼라, 하마스 다 작살났어요. 이란 편 들어서 하메네이 말대로 중동에서 전쟁 일으킬 만한 이란 추종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같은 편이 없다? 없어요. 공감하시고요? 말은 합니다. 하겠다. 입으로는. 우린 형제다. 예, 후티. 아까 대변은 잘하시다. 근데 안 들어온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후티는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후티는 우리랑 똑같은 알고리즘의 사람들 아니에요. 한 줌에 후티 한 줌. 후티는 중동의 돌아이. 진짜 그렇게 예,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진짜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에서 수뇌부가 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계속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후티이기 때문에 후티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란은 그런데 이렇게 미국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북한처럼 무기를 만들지 않았던 거죠. 완성이 안 예, 됐구나. 이란이 핵 무기를 만들지 않은 거는 물질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이란은 북한처럼 문을 꼭 닫고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수출해야 되잖아요. 산유국이에요. 그렇게 못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은 가지고 있고 그거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인데 그게 지금 뒤통수 맞았죠. 딱 아다리가 그렇게 잘못 걸린 거예요. 핵을 만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핵이 없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그래도 그렇지 중동 교수님께서 다다리 도라이. 중동의 도라이.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적합한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아까 후티 대변이 흉내도 냈잖아. 생각에 중동 강자가 된 줄 알았어. 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상황하고 이제 또 이제 베네수엘라 이 대통령 체포 작전을 보면서 누군가 좀 간담이 서늘할 것 같은 사람 바로 좀 김정은인데 지금 가장 좀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란 사태와 이제 그 북한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반미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김정은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기의 다음 행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1월 16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대회에서 김정은이 기념연설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무지무지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등돌리 기념 대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면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유혈 창국의 중심에 다름 아닌 동물과 같은 연령기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들어준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유혈과 보라의 가슴 아픈 비극을 산생시키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 세계의 실상입니다.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겁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으키면 안 된다. 지금 청년들 전장터에 가서 죽여놓고 나서 세상에 우리 군인들처럼 이렇게 그 어떤 보수나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이도 전장에 나가 조국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을 지키며 명예와 배 충실하여 싸우는 군인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조선 사람, 조선의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여 세상은 아직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유혈 사태 얘기하면서 젊은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딱 보면 이건 뭐 이란 사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짚었냐면 극도의 인간 증오와 황금 만능의 독소, 타락과 염세에 물든 청년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이란 정부가 진단하는 또는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또 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들처럼 조국의 명예와 자기 자존을 지키며 명령 앞에 충실하게 싸우는 군인은 없다. 저기 봐라. 완전히 서방에 의해서 타락한 그 문제를 일으킨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저런 못된 젊은이들인데 우리의 젊은이들 봐라. 보수 없이. 아무 보수도 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도 이렇게 없이. 착한 청년이야. 라고 하면서 또 축켜 세워주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북한식 국뽕을 또 넣는 거예요. 내가 좀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작년 9월에 네팔에서도 비슷하게 청년들이 경제 문제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사태 관련해서는 북한도 꽁꽁 쌍여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엘리트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 소식이 안전해질 리가 없죠. 특히나 이게 이란 같은 경우에 신정체제잖아요. 북한하고 유사하고 북한이 또 정서적인 유대도 있는 이런 데서 일어났으니까 입소문이 번질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미리 선수를 치면서 야 너희들은 안 그럴 거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는 수령 결사옹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체제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랬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자해공갈단식으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뭔가 그 차단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어떻게 하면 이제 통일로 향한 그 걸음이 다소 느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이 쳐다보는 이란이라도 좀 봄이 먼저 찾아와 준다라면 또 작은 변화의 어떤 또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난 12월 28일부터 이어진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실상 이제 계엄령 상황일 것 같아요. 시민들을 향해서 무작위 이제 발포가 시작된 이런 상황들이니까 앞으로 이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북한 사태를 좀 예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반정부 시기가 끝난 것 같지만요. 좀 아직 물밑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장례식을 보면 울지를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울지를 않고 노래를 불러요. 장례식을 보시면. 이란의 경제 문제는 핵 협상이 돼야만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고질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협상이 안 되면 이란은 언제든지 이번 반정부 시기가 다시 그것이 6개월 이후든 1년 이후든 다시 반복될 것이다.